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주식하는 남자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마무리 잘 하셨길 바라고 2022년 한 해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이민년을 맞이하여 호랑이 기운 제대로 받으시라고 강렬한 사진을 준비해 보았고요. 오늘은 지난 한 해의 제 투자 성과를 먼저 공유해 보고 2022년의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 계좌와 해외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까지 큐브 계좌에서 주식 매매를 하였고 9월 이후로는 NH나무 계좌에서 매매를 하였는데요. 1월부터 9월까지 지난 한 해 국내 계좌에서 국내 주식은 재비용하고 574만 3,632원 차익 실현하였고 해외 주식은 마이너스 4만 6,634원 손실로 합산 569만 6,998원 차익 실현을 하였고요. 지난 9월부터 큐브 계좌에서 나무 계좌로 옮긴 후 나무 계좌에서는 추가로 국내 주식 43,506원, 해외 주식 44만 5,687원 차익 실현으로 합산 48만 9,193원의 차익 실현을 하였습니다. 현재 계좌 상황은 국내 주식 정찰병 등 새로 진입한 종목들이 9월 이후 시장의 영향을 받아 마이너스 117만 9,788원으로 약 3.14% 손실이 나 있는 상태고요. 국내 계좌 해외 주식은 중소형 유망 성장주 위주로 담아보았던 것이 2021년 들어 계속 안 좋은 흐름을 보여 현재 마이너스 281만 1,366원 손실로 15.13% 손실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장세에도 중소형 유망 성장주에는 좋은 장세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손절치기에는 너무 늦은 종목들은 잠시 묻어두고 올해는 빅테크와 안정적인 배당주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해외 계좌는 차익 실현 4,666.12불, 손절 금액 마이너스 1,219.67불로 실현 손익 합계 5,246.45불, 엔화 환산 금액으로 63만 2,252엔으로 한화 약 650만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였고요. 현재 계좌는 엔화 환산 금액 플러스 약 24만엔으로 한화 약 250만원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2011년 배당 수익은 국내 주식 29만 2,580원, 미국 주식 376.83달러로 한화 약 45만원 정도로 2021년 배당 수익금 합계는 약 74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2021년 한 해 동안 약 1,342만 8,777원의 차익 실현을 하였고 현재 전체 계좌 상태는 약 150만원 정도 손실이 나 있는 상태로 현재 손실을 커버하더라도 약 1,2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체 투자금은 대략적으로 9,200만원 정도 되고요. 앞으로도 투자금은 최소 월 100만원 이상 지속적으로 늘려갈 생각으로 예상 추가 투자금은 최소 1,200만원이 될 것 같고요. 2022년 목표 연수익은 10%로 설정하여 약 1,040만원으로 2022년 목표 달성 금액 1억 1,440만원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며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목표로는 주 2회 유튜브 영상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건강도 잘 챙겨보고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진 않았지만 자기 개발에도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새해를 맞아 여러분 나름의 목표를 세워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22년 전망을 살펴보기 이전에 바이러스 상황을 살펴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신규 확진자는 12월 30일 194만 9천 명의 피크를 찍고 현재 약간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계속해서 감소 추세가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피크가 맞다면 오미크론의 여파로 다시금 하락했던 여행 관련주의 저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감소도 오미크론이 치명적이지 않다는 부분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2차 접종 완료자 및 부스터샷 접종자의 증가와 화이자의 경구 투여약의 FDA 긴급 승인 역시 올해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을 뒷받쳐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1월 6일과 1월 7일 발표될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에 따라 고용 회복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면 고용 회복으로 인한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올 6월에 테이퍼링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에서 높은 물가 상승률과 낮아진 실업률을 근거로 3월까지 조기 테이퍼링 종료의 검토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테이퍼링 종료에 따른 금리 인상은 일시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반대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증시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올해에는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의 비중 조절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예상해 볼 수 있는 주도 섹터는 최근 현대차의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 중단에 관련된 보도로 수소 관련주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악재로 작용하였는데요. 큰 틀에서 전기차와 수소차의 장단점을 두고 생각해보면 충전소 설치의 용이, 비용 문제 등을 따져보았을 때 승용차에 대해서는 수소차보다는 전기차로의 방향성이 짙어지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으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섹터가 계속해서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소 연료에 대해서는 분명 개발도 지속될 것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잠재력이 큰 사업 부문이겠지만 지금 주도할 섹터는 수소 쪽보다는 전기 쪽이 좀 더 짙을 수 있다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수소 관련해서는 길게 보고 조금씩 모아간다는 느낌으로 투자를 해보면 추후 커다란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2021년 열풍이 불었던 메타버스, NFT, 최근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던 로봇 관련주들도 많이 있는데요.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으로 저는 국내 주식으로는 네이버에 미국 주식으로는 전 페이스북이었던 메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로는 올해 코로나로 인한 규제 완화를 전제로 여행 관련주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여행 관련주는 코로나가 종식 선언될 때까지 확실한 여행 재개라는 모멘텀을 계속해서 들고 가는 종목이므로 단기적으로 재미없더라도 언젠간 확실한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K 컨텐츠에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팬데믹 덕으로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스위트홈, 오징어 게임, 지옥 등 질 높은 K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침으로써 올해에도 K 컨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컨텐츠 제작 회사가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섹터 중에 하나였던 엔터주도 덩달아 회복될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AI나 자율주행, 로봇 섹터도 4차 산업의 주요 섹터로서 전망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AI와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데이터 축적량이 승부를 가르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므로 AI에 대해서는 아마존과 구글,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테슬라를 결코 쉽게 이길 수 있는 기업이 나타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국내 AI 자율주행 섹터에 있어서는 작전주나 세력주의 개입을 읽어내고 흐름을 타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AI와 자율주행에 있어서 부수적인 부분에 관련된 사업에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을지는 몰라도 AI, 자율주행, 그 본연의 자체에 대한 기술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빅테크와 견주어 볼 때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는 부분입니다. 로봇 사업도 전망이 매우 좋은 부분으로 획기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잘 선정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로봇 공학 역시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니므로 충분히 꼼꼼히 잘 살펴보고 적자 기업이 아닌 종목을 잘 선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4차 산업에서 필수 요소로 빼놓을 수 없는 반도체 섹터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꼭 챙겨야 하는 섹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최근 많이 빠진 헬스케어나 바이오 업종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이나 보험 관련주도 2022년 주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 수혜주 정도로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NFT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뭔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드는 부분으로 NFT에 대한 이해도나 신뢰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 충분한 시간을 갖고 NFT의 필요성이 증명돼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적은 비중으로 변동성에 적절히 중장기 수익 매매 전략을 가져가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2021년 제 투자 결과와 제가 생각하는 2022년 주도 섹터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올 한 해도 좋은 투자 결과 내시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